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 선언을 채택하고 조금 전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차기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했는데요. 오늘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네, 경주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광열, 김다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현장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입니다. 이 숨가쁘게 달려온 에이펙 외교 슈퍼위크의 마지막 날입니다. 조금 전 에이펙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정상회의의 최종 점검을 위한 회의까지 포함하면 지난 월요일부터 이어졌던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폐회사를 통해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겠다는 회원국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이번 회의를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을 각국이 지지해 줄 것도 호소했고요. 평화가 뒷받침돼야 우리의 연결은 더 확대되고 혁신의 노력은 극대화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야말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적극적인 선제 조처를 지속해 나갈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서 기자회견도 진행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곳 이제 국제미디어센터에 방문을 해서 이 내외신 질문을 받으면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는데 이 동북아 정세 관련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이 대통령은 먼저 이 한중 관계가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않았다며 이 협력의 길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경제 분야의 한중 소통을 늘릴 거라며 한반도 안정에도 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도 언급을 했고요. 이번 에이펙 기간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진행한 가운데 이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고 걱정이 사라졌다며 이 한국과 일본이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북한과 관련해선 북한은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을 원한다며 이 미국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정상회의의 최종 결과물도 보겠습니다. 이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 경주 선언은 이 글로벌 무역 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 다자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올해 에이펙 3대 중점 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을 기본 틀로 해서 무역 투자, 또 디지털, 혁신, 포용적 성장 등 이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포괄했고요. 또 경주 선언에서 좀 특이할 점은 이 문화 창조 산업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하고 또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다라는 부분도 주목할 지점입니다. 네, 에이펙 AI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문서도 채택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AI에 관한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인데요. AI 기본사회 구현과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설립 등 우리 정부의 AI 기본 정책과 실질적 AI 협력 방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두 번째 세션 개회사를 통해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강조했었는데요. 이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기술 혁신이 포용 성장을 이끄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입니다.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 이를 위한 정책들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 에이펙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의 문서도 채택이 됐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영내 공통의 도전 과제라는 인식에 따라서 마련이 됐고요. 에이펙 국가들의 협력 방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의장직을 공식으로 인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2026년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중국은 모든 당사자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 아태 공동체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노력할 거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잠시 뒤에는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입니다. 이 대통령 취임 뒤 첫 한중 정상회담이어서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사드 배치 이후 경색됐던 한중 관계 복원에 신호탄을 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내용도 한번 짚어볼까요? 예, 두 나라 모두 민생 의제를 전면에 부각한다는 점이 지금으로선 주목할 부분입니다. 양국의 민간 교류 확대,
양국 간 비자 면제 유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히토류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 반도체와 AI 등 첨단 기술 협력, 한중 자유무역 협정 2단계 조기 타결 등도 이번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가 하면 안보 이슈도 지금 관심이죠. 네, 맞습니다.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 이번 정상회의 의제에 담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어제 브리핑에서 민생 문제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이 평화의 모델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의제 합의를 봤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 대통령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 문제 실질적 해결, 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중 갈등 속 이 북중 밀착도 공고해지는 기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국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반한 이 선언적 입장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 입장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이번 정상회담 의제 가능성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놔도 결단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성 있게 보여줄 것이라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에 한미회담에서 언급이 됐었던 핵 추진 잠수함 역시 한중 관계 회복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에이펙은 끝났지만 잠시 뒤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숨가쁜 정상외교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경주국제미디어센터였습니다.